때는 4년 전 2013년 7월경 필자는 강원도 모 부대 하사 나부랭이로 하루하루 눈칫밥을 밥 대신 먹으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무가 걸려서 당직 근무를 쓰게 되었죠. 당직 근무란 간단히 말해 부대에서 하루 정도 밤을 지새며 부대 내의 사고 예방이나 병력, 시설물 등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자는 당시 당직 부사관이라는 보직을 맡았으며 당직 부사관은 당직 근무 중에서도 제일 밑에 보직이라 이리저리 사소하고 귀찮은 일들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저녁 중대의 젊은 소대장 한 분이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셨는데 소대장님이 개인 자가용이 없으셔서 부대 차량으로 집까지 모셔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특이하게 부대 내에 간부 숙소가 없고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군 아파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가 없으신 간부들은 야근을 하는 데 많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장님은 자가용이 없는 간부가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할 경우 퇴근 버스를 다시 운영할 수 없으니 부대 차량을 이용하여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전 선탑자 신분으로 운전병 1명과 소대장님과 함께 군용 은색 스타렉스에 몸을 실었죠. 여기서 선탑자란 선임 탑승자의 줄임말로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병을 보조하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덜덜거리는 스타렉스는 이윽고 어두운 밤길을 헤치며 달리고 별로 말이 없던 군인 3명에 의해 어색한 침묵이 스물스물 차 안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대장님과 일하는 부서가 달라 서로 별로 일면식이 없던 필자는 어색한 침묵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달려 차는 어떤 저수지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저수지엔 최근에 저수지 중앙에 정자를 만들어 놓고 다리로 육지와 연결하여 그 전보다 꽤 운치 있는 곳으로 탈바꿈했던 저수지였습니다. 밤에는 조명까지 달아놓고 매우 블링블링했었죠. 그래서 말도 한번 걸어볼 겸 필자가 사진을 찍는데 취미가 있기도 하여 소대장께 여기 밤에 이쁘던데 제가 사진 찍는 게 취미여서 언제 한번 여기로 사진을 찍으러 와야겠습니다 라고 하자 소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밤에 혼자 오는 거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해주셨죠. 참고로 소대장님은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로부터 4, 5년 전쯤이라 9시 뉴스에도 나왔던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네이버 모 공포 웹툰에서 이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공포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전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모티브구나 하는 아주 소름이 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셨던 분이라면 바로 알 수 있죠. 이야기는 소대장님의 형제의 지인분이 직접 겪었던 일인데 어느 여름날 밤 혼자 낚시를 좋아하는 지인분은 어쩌다 가끔 가는 저수지에서 밤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봐놨던 낚시하기 좋은 물가 근처의 평평한 바위 위에서 밤낚시를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입질이 매우 안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낚시도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먹을거리도 떨어져서 근처 편의점으로 먹을거리를 사러 갔습니다. 그렇게 한창 먹을거리를 고르고 있는 중에 어느 남색깔
바탕에 꽃무늬가 그려진 원피스를 입은 2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이는 여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얼핏 봐도 그 미모가 상당해서 곁눈질로 빠르게 눈요기하고 먹을거리를 집어들어 계산대에서 계산하는데 이상하게 이 여성분이 한자리에 서서 물건도 안 고르고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쁜 여성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니까 나한테 관심이 있나 생각했지만 여친이 있었던 지인분은 아주 쿨하게 여자를 지나쳐 다시 낚시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을거리를 먹으며 다시 미끼를 갈고 낚싯대를 다시 던져 낚시를 재개하는데 아까랑 뭔가가 달라진 것을 느낀 것입니다. 던질 때는 몰랐는데 방금 던졌던 포인트 옆으로 조금 떨어진 곳, 바위인지 쓰레기인지 모를 검은 물체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방금 전엔 분명 아무것도 없는 포인트에 던졌는데 이게 뭐지 하며 그것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밝은 빛 때문에 눈이 어둠에 적응을 못해 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이 물체가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 바위인가 보다 생각하고 개의치 않고 계속 낚시를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눈이 점점 어둠에 적응되어 갈수록 바위가 점점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바위가 마치 사람이 머리를 반쯤 내놓고 있는 것 같은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평소에 밤낚시를 즐기는 지인분이지만 어둠 속에 혼자 있다 보니 조금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약간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낚시를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원래 저수지엔 물냄새랑 비릿한 냄새가 섞여있는 냄새가 나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화장품 냄새 같은 것이 계속 나는 것입니다. 분명 아까 낚시할 땐 나지 않았던 냄새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주변에 분명 누가 화장품을 버리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 냄새가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였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뇌리를 팍 스치는 것이 바로 앞전에 나왔던 편의점에서 만난 여자 곁을 지날 때 맡았던 그 냄새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소름이 끼치고 기분이 이상하던 마당에 눈은 점점 어둠에 적응을 해가고 다시 시선을 낚싯지로 돌렸을 때 아까의 그 사람 형체 같은 바위는 어느새 원래 있던 위치보다 자신 쪽으로 조금 다가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은 지인분은 더 이상의 낚시 의지를 상실하고 헐레벌떡 자리를 빠져나오는데 그 와중에도 무슨 정신인지 비싼 낚싯대와 값이 나가는 낚시용품만 후다닥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는 후로 그 저수지엔 웬만하면 거의 가지 않게 되었고 이 일이 잊혀져 갈 때쯤인 한두 달 후에 우연히 그쪽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니 자신이 전에 낚시하던 바로 그 포인트 중심으로 거기에 못 들어가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고 조사를 한 흔적인 듯 주변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지인분은 문제의 그날 밤에 느꼈던 기억과 소름이 등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 빨리 그 자리를 떠났고 그 후로부터 얼마 뒤 동네 곳곳에 공개수배 전단지가 붙었는데 범인의 몽타주와 피해 당시 목격자를 찾는 또 다른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인분은 여기서 한 번 더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엔 피해자인 20대 여성의 증명사진이 있었는데 바로 문제의 그날 밤 편의점에서 봤던 여자와 너무나 흡사했죠. 그리고 실종 당일 옷차림이 써져 있는 곳을 보니 남색 바탕에 꽃무늬 원피스라고 적혀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지인분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그날 밤 9시 뉴스에선 이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마친 소대장님은 이리하여 저수지에 혼자 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충고를 해주었고 운전병과 전 소대장님을 바래다주고 다시 그 저수지를 지날 때 벌벌 떨며 라디오 볼륨을 크게 올렸죠. 그리하여 저녁할 때까지 그 저수지엔 밤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겁쟁이 1인, 그게 바로 접니다.